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 해군의 심장이라 불리던 모스크바 함이 우크라이나에 격침당하면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러시아는 지금 최소한의 소득을 얻기 위해 돈바스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남동부의 역사적, 문화적 지역을 의미합니다. 인구의 30%가 러시아인일 정도로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최대 광공업 지역입니다. 이곳은 2014년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분리, 독립 세력이 자칭 공화국을 수립했고 이후 우크라이나군과 친러 반군 세력의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돈바스가 이번 전쟁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가운데 어이없게도 푸틴은 자신을 지지하는 이 돈바스 주민들에게도 뒤통수를 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 징집병들에게 2차 세계대전 때나 쓰던 낡은 소총을 쥐어주고 우크라이나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총알바지로 내몰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그간 친러시아를 주장해왔는데요. 막상 러시아군이 들어오자 이 지역 징집병들은 총알바지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전쟁의 목표는 돈바스의 해방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돈바스의 독립을 인정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처참하게 대우했다니 돈바스 지역 주민들은 그간 러시아를 지지했던 과거를 후회할 것 같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돈바스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무기 기만탄까지 투입했습니다. 일종의 미끼인 기만탄은 외형은 꼭 다트처럼 생겼고 흰색과 오렌지색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기만탄을 발사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의 위치를 찾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기만탄 사용이 사실이라면 러시아 군 수뇌부가 상당히 초조한 입장에 처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이 여전히 잘 동작하고 있으며 그간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유효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의 초조함은 결국 대형 참사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돈바스에서 독성 질산 탱크를 폭파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 내 루한스크주에서 독성 질산 탱크를 폭파시켰다면서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거대한 주황색 독구름이 그 일대 하늘을 뒤덮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4톤짜리 질산 탱크가 러시아군 포격으로 폭발했는데 문제는 독성 질산 탱크에서 나온 연기가 바람이 불며 러시아 쪽으로 날아갔다는 점입니다. 이 독성 연기에 노출되면 눈 점막 화상으로 인한 시력 상실, 피부 화상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화학무기 사용 효과를 노리고 탱크를 터뜨린 것인데 정작 연기는 러시아 쪽으로 날아갔으니 어처구니 없는 팀킬 사고를 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러시아인은 싸우는 방법을 모른다. 독성 질산 탱크를 향해 폭격을 하기 전에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조차 계산하지 않았다고 조롱했습니다. 결국 다급해진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핵무기 사용 계획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러시아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2000배의 위력을 가진 차세대 ICBM을 시험 발사하자 러시아의 저의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0일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RS-28 사르맛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르맛은 지난 2009년부터 개발되어 온 경납고 발사형 3단 액체 연료 로켓형 ICBM입니다. 러시아 지상 발사 핵 전력의 근간으로 최대 사거리가 18,000km인 사르맛은 메가톤급 핵탄두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오브젝트 4202로 불리는 신형 극초음속 탄두 탑재도 가능합니다. 지구상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ICBM으로 미사일에서 분리된 뒤에도 자체 경로를 따라 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르맛에 장착된 핵탄두의 위력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2000배 크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사르맛 한 기로 프랑스 전체나 미국 텍사스주 정도의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전쟁 중에 왜 하필 지금 러시아가 대놓고 ICBM으로 무력 시위를 벌였는가에 주목하면서 그만큼 지금 러시아의 전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러시아 공군 기지에 찍힌 최신 요격 전투기 미그 31BM 초음속 요격기의 사진을 보며 이 전투기가 실제가 아니라 스티로폼으로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투기들이 마치 조각나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논란의 시작은 우크라이나군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부터였습니다.
구글맵이 이제 러시아의 군사 전략 시설에 대해 고화질 위성 사진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누구든지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대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설물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러시아 공군 기지의 위성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올 정도면 거의 자신들의 전략과 위치를 드러내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스티로폼 전투기보다 어쩌면 이 사안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영국 매체 더 선은 구글맵에 찍힌 러시아 시설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제 모두가 다양한 러시아의 포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비밀 매립 시설을 0.5m 픽셀 해상도로 볼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항구에 정박한 군함 여러 대와 전투기 수십 대의 모습, 또 러시아 공군 기지와 세바스토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함대들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매체 모스코 타임스는 최근 구글과 러시아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구글이 군사시설까지도 구글맵에 선명하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구글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항공 사진을 누가 찍어서 올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군은 지금 자신들의 전략이 노출되는 것을 막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시간이 지날수록 전사자 관련 행정 처리와 지휘관의 자질 문제까지 러시아군 내부의 체계는 그야말로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러시아 18세 소년병의 신원이 DNA 검사를 통해 무려 3주 만에 확인됐고 뒤늦게 가족들에게 통보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노병도 모자라 소년병까지 징집하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 같은 소년병 모집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1949년 제네바 협약에서 규정한 민간인 보호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법도 위반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 없는 화력을 짜내며 집중하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1조 원 규모의 최신 무기 지원책을 밝히면서 돈바스 일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지원키로 한 무기 체계는 155mm 곡사포 18기와 포탄 4만 발, M113 장갑차 200대, 대전차 드론 스위치블레이드 300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500기 등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이 많은 무기들이 결국 돈바스 지역에서 격돌하게 됐는데요. 엄청난 화력이 충돌하는 최전선에 그간 푸틴과 러시아를 지지하던 돈바스 출신 징집병들이 내몰리게 되었으니 돈바스 지역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도시는 재가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계는 지금 이 전쟁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